자, 제4류위험물 보겠습니다. 제4류위험물은 보통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 여러분들 주유소 가면은 많이 보여요. 주유소. 주유소 가면은 여러 가지 기름들 넣잖아요. 우리가 휘발유라든지 아니면 경유 같은 거 넣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이면 인화하기 쉬운 인화성 액체다. 인화라는 말이 불에 잘 탄다 이런 의미예요. 불을 잘 당긴다. 이 당길 인자거든요. 그래서 불이 있으면 불을 잘 당긴다. 쉽게 말하면 불에 잘 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시아나수소를 제외하고는 발생된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고요. 전기의 부도체에서 정전기 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정전기 발생이 일어나면은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화성 액체가 유증기가 발생하잖아요. 유증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가연물의 형태를 띠어요. 거기다가 산소 공급원이니까 공기랑 혼합돼 있겠죠. 이때 이 정전기 발생이 이게 점화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기랑 이 점화원이 만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 가면 정전기 제거 방지 패드가 있잖아요. 딱 여러분들 이제 접촉을 한 다음에 기름을 넣죠. 예,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제 인화성 액체를 우리가 위험 등급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지정 수량이 있는데 액체다 보니까 리터를 써요. 리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위험 등급을 나누는 게 핵심이 인화점입니다. 인화점. 예. 그 인화점을 좀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인화점이 일단은 영하 20도보다 낮은 거. 그러면 이 말은 인화점이 영하 20도보다 낮다. 그럼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유증기가 충분하게 연소할 만큼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점화원만 있으면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뚜껑만 살짝 열어둬도 요 물질이 금세 유증기가 발생해서 연소 폭발이 가능한 그 농도를 형성하는데 보통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고 B점, 끓는 점이 보통 40도씨 이하인 거. 그리고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거. 이 100도씨 이하라는 것도 발화점의 의미는 이게 점화원 없이 연소가 가능한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거, 그리고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 끓는 점이 40도씨 이하인 거. 이렇게 해서 이걸 특수 인화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인화점을 좀 기준으로 암기를 좀 해두세요.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만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인 거, 그리고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거. 그러니까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거를 제1석유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거. 그 제3석유는 70도씨 이상, 그 다음에 200도씨 미만인 거. 제4석유류는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인 거. 동식물도 사실은 이게 250도씨 미만인 겁니다. 미만인 거. 다만 여기서 기름이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여기 1이라고 하는 거 있죠. 1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건데 50리터만 저장을 해도 사실은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황화탄소에서 CS2가 대표적으로 다이에틸 에스터라고 해서요. 자, C2H5O의 C2H5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유명한 특수인화물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또 아세트알데하이드도 요것도 특수인화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대표적인 특수인화물이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50리터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등급 2등급입니다. 제1석유류인데요. 제1석유류를 크게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눠요. 비수용성은 물에 잘 안 녹는 거, 수용성은 물에 잘 녹는 건데, 비수용성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휘발유가 있고 벤젠, 톨루엔 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수용성은 아세톤 있고 메틸에틸 케톤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비수용성은 물로 어떻게 물을 부어가지고 사실은 이 하면 더 많이 화재면이 번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에 사실은 들어가는 순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장 수량이 또는 지정 수량이 더 작게끔 형성돼 있어요. 200리터. 수용성은 조금 더 여유 있게 400리터로 지정 수량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한 메탄올, 에탄올,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이런 건데 이것도 400리터로 지정 수량이 적용돼 있어요. 자, 50, 그 다음에 200, 400, 400. 그 다음에 제2석유류. 제1석유류랑 알코올류가 위험성 2등급, 자, 특수인화물이 1등급,
그리고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요 3등급인데요. 3등급은 자, 여기 보니까 제2석유류는 자, 1000리터랑 2000리터죠. 비수용성이 1000리터, 수용성이 2000리터. 그 다음에 제3석유류는 2000리터, 4000리터. 2000리터, 4000리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4석유류 같은 경우는 제3석유류가 2000리터, 4000리터. 그리고 제4석유류는 6000리터. 그리고 동식물류는 10,000리터. 이게 지정수량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등급 1등급. 그 다음에 특수인화물.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인하점. 인하점을 기준으로 얘는 20도씨. 영하 20도씨 이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하 20도씨하고 B점이 40도씨, 발화점 100도씨인데 그건 놔둘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석유류하고 알코올류가 있었죠. 제1석유류는 크게 나와서 우리 비수용성, 그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요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이 50리터였죠. 자, 비수용성은 이거 200리터입니다. 기억하시고 수용성은 요게 400리터예요. 알코올률도 수용성이니까 400리터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1석유류 기준이 어떻게 됐죠? 인하점이 요거 인하점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인하점이 21도씨. 요거는 미만. 21도씨 미만. 그리고 자, 세 번째 제2석유류. 요거 인하점 먼저 할게요. 인하점. 인하점이 70도씨 미만. 물론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입니다. 그리고 비수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수용성은 딱 봐서 1000리터. 수용성은 얼마? 2000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석유류. 자, 제3석유류라고 하는 거는, 요게 제가 3으로 해야 되겠죠? 위험등급 3등급. 제3석유류는 인하점이 얼마였죠? 인하점이 200도씨 미만. 그래서 비수용성하고 수용성이 있는데요. 비수용성은 여기 얼마였어요? 요게 4000리터. 제가 잘못 썼네. 2000리터. 근데 수용성은 요거 4000리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써서 제3석유류, 제4석유류가 있었죠? 제4석유류. 요거는, 자, 인하점이 얼마였어요? 요거는 70도씨 미만, 요건 200도씨 미만, 얘는 250도씨 미만. 물론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건 6000리터.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 동식물류. 요거는 10,000리터.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할게요. 자, 특수인화물 있고 제1석유인데 제1석유류는 휘발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벤젠, 톨루엔이 들어갑니다. 제2석유류는 보통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경유 같은 게 들어가요. 등유, 경유 같은 게. 제3석유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유 같은 게 들어가요. 중유. 여러분 중유. 그 제4석유류는 여러분 그 엔진 오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엔진 오일 들어가는 기어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실린더유, 기어유, 동식물유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또 암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또 만만치 않은데 내용이 좀 어려워도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자격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제4류염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4류니까 인화성 액체. 그럼 인화하기 쉽다. 맞죠? 인화점, 발화점이 낮은 것은 위험하다. 맞아요. 그리고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운 편이에요. 무겁다. 액체 비중은 대체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려운 게 없다. 자, 물에 보통 떠요. 그러니까 가벼운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2번. 이황화탄소 CS2입니다. CS2. 이황화탄소를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거. 자,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에 들어가요. 특수인화물에 자, 이 이황화탄소가 들어갑니다. 이황화탄소. 자, 이게 특수인화물인 이유는 인하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래요. 그러면 영하 20도씨 이하에서도 유증기가 발생해가지고 금세 연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황화탄소를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유증기가 발생하는 걸 여러분 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4류 위험물 중에 제1석유류로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거. 정전기가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해야 돼요. 그럼 정전기는 보통 습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면 정전기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습도를 높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약간 도전성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전기라고 하는 전기가 고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증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습하면은 그 정전기를 갖다가 물이 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그 고여 있던 정전기를 좀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도를 좀 높이고 공기를 이온화 시켜도 이 정전기를 갖다가 이온화된 공기들이 어느 정도 나눠서 정전기를 좀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위험물 저장 취급 설비를 접지시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접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땅하고 지면하고 같이 이제 도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비에 있던 이런 누설 전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전류가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접지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누설 전류들이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접지를 시키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사용기구 등은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도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그렇게 되면은 고여있던 전기들이 이제 도전성 재료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제 제거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수 인화물이 아닌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CS2,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아세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황화탄소도 특수 인화물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아세톤이라고 하는 건 제1석유류. 수용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로 특수 인화물이고요.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도 이것도 특수인화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제1석유류에 여기 수용성에 아세톤이 들어가요. 이건 기억해 주시고 제가 앞에서 아세톤 얘기할 때 그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좀 언급을 해주면 뒤에 또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 또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그거였구나 이제 좀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5번.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란에 제1기압에서 인하점이 몇 도씨인 것을 말하는가? 제1석유류 인하점이 21도씨 미만. 이거 암기하셔야 되죠? 예, 21도씨 미만. 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등유, 벤젠, 메틸에틸케톤, 톨루엔인데요. 벤젠하고 메틸에틸케톤, 톨루엔은 제1석유류입니다. 제1석유류. 예. 근데 등유는 몇 석유류? 제2석유류입니다. 제2석유류.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인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예. 등유랑 또 뭐 했어요? 경유가 제2석유류예요. 그 중유는 제3석유류가 되고, 예.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 인하점이 가장 낮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톨루엔, 벤젠, 톨루엔, 휘발유는 제1석유류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톤도 제1석유류예요. 벤젠도 제1석유류입니다. 이제는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이에틸 에서는 특수인화물이에요. 특수인화물. 그러면 인하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인 거를 특수인화물이라고, 인하점이 21도씨 미만인 걸 제1석유류라고 하니까 당연히 인하점이 제일 낮은 건 4번이겠죠. 그러니까 구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의 인하점에 가장 가까운 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틸알코올은 제1석유류의 알코올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알코올류에 포함된다. 여기 알코올류. 그래서 13도씨가 정답이 됩니다. 13도씨. 이거는 좀 암기합시다. 인하점이 20도씨 이상인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제 몇 석유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는 요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세트산 메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아세톤이 있습니다. 아세톤. 요거는 이제 아세트산이 있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세트알데히드인데 이걸 초산이라고 해요. 초산. 이거는 여러분 초산 메틸이라고 합니다. 초산 메틸.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게 되면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사실은
제1석유류가 되고요. 제1석유류. 요거는 제1석유류입니다. 제1석유류. 요거는 제2석유류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특수이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실 필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1석유류, 제1석유류, 제2석유류. 그래서 여기에서 20도씨 이하인 거는 우리 요것만 봐서 만약에 구분하게 되면 제2석유류가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인 거죠. 그 다음에 제1석유류는 뭐예요? 인하점이 21도씨 미만인 겁니다. 그리고 특수인화물은 인하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인하점이 제일 높은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자, 10번 보겠습니다. 벤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벤젠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공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보다 비중값이 작지만 증기 비중값은 공기보다 크다. 보통 이 기름은 물에 떠요. 그러다 보니까 물보다 비중값이 작지만 이게 뜨기 때문에 공기 이제 그 물보다 비중값이 작다는 말은 여기 제가 물보다 비중값이 작다는 말은 물 위에 뜬다는 겁니다. 요게. 근데 이게 증발했을 때 이 유증기가 되면은 유증기의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좀 무거워요. 맞습니다.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명 구조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중 결합이 있어서 포화가 아니라 불포화 탄화수라고 합니다. 불포화. 연소시 이게 완전 연소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름이 많이 발생하고요. 겨울철에 응고된 고체 상태에서도 인하의 위험이 있다. 이게 고체 상태에서도 유증기가 발생해가지고 인하가 될 수 있는, 즉 이게 인하점이 낮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위험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특수인화물은 위험 등급이 1, 맞죠? 알코올류 위험 등급은 2다. 여기 보니까 특수인화물은 1, 그 다음에 제1석유류랑 알코올은 2, 그 나머지는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는 위험 등급, 아닙니다. 제1석유는 위험 등급이 2입니다. 요건 1이고, 특수인화물은 1, 그 다음에 그 위에는 2다. 아니죠. 3도 있죠. 제2석유류는 위험 등급이 3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량의 비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화재 시 물로 소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기름을 물로 소화하게 되면은 화재면, 연소면을 확대를 해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수증기로 팽창하기 때문에 이 연소를, 불이 타고 있는 연소면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화재면이 확장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은, 수은, 동, 마그네슘 이외에 합금으로 된 용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건 좀 기억해 주세요. 아세트알데히드. 자, 요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 물질이 들어갔을 때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드는데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 이런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